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부피예요. 넓이에 대한 개념을 좀 잘 보셨겠죠? 자, 이제 부피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거의 후반부로 왔어요. 후반부로 왔는데, 이제 계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 돼. 뭐 지금 시점에서 선생님이 모든 계산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자, 일단 부피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여러분 정리하실 건 이거야. 부피에서는,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다? 잠깐 보시죠. 자, 부피 문제의 큰 틀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일반 부피가 있어. 일반 부피. 자, 일반 부피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중요한 회전체가 있죠. 회전체다. 회전체에 다시 두 가지가 있죠. X축 회전하고요. 자, Y축 회전이 있어요. X축 회전하고 Y축 회전이 있다. 자, 간단하게 틀거리를 여러분이 잡아주셔야죠. 틀. 일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단면적이 있을 거예요. 이건 다시 정리할게. 뒤쪽에서 개념상에 다시 정리할게. 단면적. 어느 순간에 단면적을 정하신 다음에 그냥 더해 나가시면 돼. 오케이? 자, 하지만 회전체는 조금 포인트가 정해져 있죠. 자, 파이의 인테그랄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여기 dx면 x축 회전이니까 당연히 dx, 여기 y제곱에 관한 식을 쓰시는 거고요. 당연히 x로 다시 바꾸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일단 다시 볼 거고요. 얘는 어때? y축 회전이면 일단 파이에. 자, 파이에 인테그랄 역시 제한된 범위가 있을 거고요. 여기 dy가 될 거고, 여기는 x제곱을 표시하셔야 되고, 당연히 얘도 y에 대한 식으로 바꾸셔야 돼. 이렇게. 회전체에 대해서는 일단 파이라는 덩어리가 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 부피는 어떤 단면적을 계산한 다음에 걔네를 그냥 정적분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큰 틀은 부피에 대한 구조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일반 부피냐 회전체인가 먼저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된다. 됐지? 자, 이제 보자. 자, 부피 첫 번째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얘는 회전체가 아니잖아. X축 회전 이런 게 아니잖아. 맞아? 자, 그럼 일단 요 단면적을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돼요. 이 단면적. 그 단면적을 그냥 내 일부 S, X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제한된 범위가 정해져 있겠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 단면적을 무수히 쌓아 나간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그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자, 그 밑에 얘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얘를 한번 우리가 같이 풀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 자,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x인, 자, 밑면의 평평한, 혹시 선생님 문제가 있나 잠깐 볼게. 문제를 안 넣어놨네요. 자, 뭐 단면적 s가 있는데 sx가 이렇게 돼 있대. 자, 3x 제곱에 플러스 4x다. 요거에서 1부터 뭐 2까지 부피가 어떻게 되냐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일반 부피니까 여러분이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요 식을 써주셔서 적분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밑에 있는 얘가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번 일보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1번 한번 보시니까, 자, 그림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보시죠. 자, 그런 같이 밑면과 밑면이 있습니다. 일단 평행하고요. 자, 원이고 높이가 10인 어떤 물병이 있나 봐, 이렇게. 자, 깊이가 x가 됐을 때 이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자, 12-x인 어떤 원이 있나 봐요, 이렇게. 자, 이 물병의 깊이가 6이 됐을 때 부피를 구하세요가 질문이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회전체는 아닌데 부피잖아. 그러면 일단 포인트가 되는 요 놈에 대한 s의 x를 구하시는 거야. 자, 원의 넓이니까 당연히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자, 파이에 r이 문제 이미 표시가 돼 있어요. 12-x에 대한 제곱이 될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인테그랄 0부터 바닥부터 어디까지 간대? 6까지 간다고 그랬잖아. 높이가. 그때 파이의 12-x에 대한 제곱에 대한 dx 요 놈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부피가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그냥 일반 부피 뭐 계산하시면 파이 앞으로 빼시고 0부터 6까지 x제곱에 마이너스 24x에 뭐 플러스 144 dx가 되겠죠. 적분은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 자, 3분의 1에 대한 x 3승에, 자, 마이너스 12에 대한 x제곱에, 자, 그다음 144에 대한 x가 되겠죠? 여기 0하고 6 집어넣어서 여러분 산수 처리했으면 답을 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일반 부피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해낼 수만 있다면 뭐 게임 끝난 거죠, 실제.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냥 내신용으로 여러분이 한번 봐두시면 되고, 계산은 선생님이 할 텐데 얘는 그냥 공식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마무리까지 해볼게요. 자, 선생님 조금 그림 키워서 볼게. 문제는 우리가 따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원 기둥에 있는데 그 밑면에 지금 반지름이 있고, 그 놈에 대해서 지금 45도로 딱 잘랐을 때 이 작은 놈에 대한 이 입체에 대한 부피를 구하세요가 질문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 위쪽에 대한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하냐? 이 전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요 놈을 잘라내시면, 그러니까 요 놈을 빼버리시면 이 위쪽에 대한 부피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하여튼 지금 관심은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놈에 대한 부피를 구하는 거야. 요 놈에. 이쪽에 있는 요 놈에 대한 부피를 우리가 구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어떻게 하냐? 일단 포인트는 회전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부피야, 일반 부피. 그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단면적을 설정해서 적분해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잖아. 일반 부피는.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제한된 범위를 설정해야 되니까 구간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죠. 괜찮겠죠, 여기까지?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돼 있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를 잡고 여기를 1로 잡아도 괜찮겠다. 여기 당연히 1이 되겠지, 이렇게. 따라오시겠죠? 자, 이제 어느 순간에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다 특정 포인트를 그냥 X라고 잡을게, 이렇게. X. 그 여기 X가 됐을 때 단면적이 이렇게 될 거야, 단면적이.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왜? 이게 45도니까. 그 요 놈에 대한 내가 넓이를 계산해서 그 넓이를 S에 대한 X라고 쓸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인테그랄. 자, 부피는 인테그랄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내가 지금 구해야 될 SX에 대한 DX만 계산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S에 대한 X를 계산해 볼게. 현재 요 밑바닥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0,0이니까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X를 집어넣을 거야. X를 집어넣으면 요 길이가 결국에 Y값에 해당되겠지. 왜? 우리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가 지금 X가 된다 그런 얘기야. 근데 내가 여기 빗금친 길이가 얘잖아. 그럼 X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뭐가 되는 걸 찾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를 Y로 우리가 정리해줬더니 Y제곱이 1-X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맞아요. 그렇다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X제곱이 될 텐데 요 놈은 양수니까 당연히 1-X제곱의 루트. 다시 말하면 플러스 값만 설정하시면 되는 거지. 아, 결국에 요 길이가 얼마다? 요 길이가 요 빗금친 놈의 요 길이가 루트의 1-X제곱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도 루트의 1-X제곱이 될 거예요. 왜? 이게 45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궁금했던 요 SX는 밑변이 얘고 높이가 얘인 삼각형이네. 2분의 1에 루트의 1-X제곱인데 그게 두 번 곱해지겠지, 이렇게.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죠? 2분의 1에 1-X제곱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분의 상수 앞으로 빼시고요. 1-X제곱에 대한 여기 dx 하시면 되겠지. 맞아? 근데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을 조금 더 이용해 보시면 여기 0이라고 쓰시고 여기 2배 튀어나가겠죠? 그렇다면 얘를 한 번 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0부터 1까지. 앞에 거 없어지고 요 놈을 여러분이 적분해서 산수 처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런데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 그림은 내신용으로 좀 많이 출제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냥 틀로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당연히 서술형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쓸 수는 있으셔야겠지. 자, 반지름이 만약에 R이야. 반지름이 R이야. 그 지름을 기준으로 싹둑 자르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싹둑 자르잖아. 근데 이 각도가 지금은 45도지만 60도일 수도 있고요. 뭐 30도일 수도 있어요. 세타라고 정했을 때 이 아래쪽 하단에 있는 이 작은 놈의 부피는 항상 정해져 있어. 그냥 공식으로. 뭐 지금 하는 과정대로 일반화시켜서 유도할 수도 있어요. 3분의 2에 R3승의 탄젠트 세타라는 공식을 그냥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 그냥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저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으니까 1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자리에다가 45도니까 이것도 1이 되겠죠. 이거 산수 처리해서 값을 계산해 보셔도 괜찮다. 오케이?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 계산하시면 여기는 x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x제곱에 3분의 1에 대한 x 3승이 되겠죠. 0에서 1인데 집어넣으시면 여기 3분의 2가 나올 거야. 그리고 3분의 1을 구하는 과정이 복잡했지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바로 한 방에 얻어낼 수도 있다고. 자, 부피는 3분의 2에 반지름이 아까 1이었죠? 45도였죠? 45도 집어넣으시면 여기도 1이 될 거야. 그게 결국에 3분의 1. 이렇게 한 방에 처리할 수도 있다고. 이 복잡한 계산을. 그러니까 아예 정해져 있는 틀이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는 그냥 갖고 계셔도 괜찮다. 갖고 계셔도.
단 서술형에 나오면 약간 쓰기는 무리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두시고. 어찌됐든 2번 문제 그냥 일반 부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3번 아까 1번이랑 좀 비스무리한데요. 한번 보죠. 자, 어떤 x가 있어요. 깊이가 x가 됐을 때 물을 넣으면 부피가 얘가 된대. 이번에 부피가 나왔네, 부피가. 자, 이때 수면의 넓이가 13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걸 찾는 건데, 자, 보자. 부피가 나왔어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인데 내가 넓이는 잘 모르겠으나 이번에는 문제 부피가 언급돼 있어. x 3승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4x야. 그냥 문제 틀에 맞춰서 그냥 내가 딱 쓴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을 보자마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윗끝에다 0을 대입하죠. 그러면 0이고 여기 0이에요. 그냥 확인만 될 거야. 그냥 오케이. 뭐 얻어내는 식은 없네. 자, 두 번째 해야 될 게 양변 x에 대한 미분이지. 여기 미분하시면 여기는 x, 그래도 좀 편의상 t라고 적자 이렇게. 변수가 또 안 맞으면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더 익숙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sx, 여기 미분하시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자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넓이가 13일 때 물의 깊이 찾는 거잖아. x 찾는 거잖아. 넓이가 13일 때래. 이 넓이가 13이 됐을 때 그 x 값이 얼마냐? 이 방정식 푸시라는 얘기네, 결론은. 자, 그러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또 잠깐 넘어와 그랬던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3을 날려버리시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x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3이 되겠죠? 근데 깊이에 음수는 없을 거 아니야? 당연히 3이 되겠죠? 정답은 3이다. 이렇게. 요 틀을 여러분이 맞춰 쓸 수 있냐? 이 정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회전체에 대한 부피가 나옵니다. 회전체에 대한 부피. 자, 첫 번째 x축에 대한 회전체가 나와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x축에 대한 회전체는 일단은 이렇게 돼요. x축의 회전체는 파이가 붙어요.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dx야. x축의 회전체는 dx인데 여기는 y제곱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얘를 우리는 x에 관한 식으로 도로 바꿔치기 해야 돼. x의 식으로 변신시켜야 된다. 변형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 구조가 맞춰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 나와 있어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바꿔치기 해도 괜찮지. 왜? y는 fx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x에 관한 식으로 바꿨다 그런 얘기야 이제. 그럼 저 식이 왜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상황을 보죠.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나 봐. 얘가 y는 fx인데 제한된 범위 얘에서 얘까지가 있어. 그러니까 요 부분을 내가 x축에 대해서 회전시킬 거야. 그럼 회전시킨 그림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자, 이랬을 때 특정한 점 x를 내가 딱 선택했어. 그럼 당연히 여기 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요 x에 대해서 요게 지금 반지름인데 x를 집어넣었을 때 지금 함수 값이잖아. 그 요 길이가 이 길이가 fx잖아. 맞아? 그렇다면 요 단면적에 대한 넓이가 뭐가 되냐? 파이에 단면적에 대한 넓이가 뭐가 되냐? 이게 파이에 fx에 대한 제곱이 되는 거 맞아? 그렇다면 아까 부피를 구하는 식은 얘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sx에 대한 dx가 된다며.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시는 거야. 집어넣으셨더니 파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a부터 b까지 fx에 대한 제곱에 대한 dx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냥 y라고 써도 괜찮다 그런 얘기지. 맞아? 과정은 이해하시되 뭐 실제 뭐야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고 여러분 다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게 될 거라고. 오케이? 자, 이게 x축에 대한 회전체고요. 자, y축에 대한 회전체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에 대한 회전체 뭐 다른 건 없어요. 똑같아요. 뭐 함수가 좀 복잡하게 되는데 이거 무시하시고 자, 여기 있어. 이게 함수야. 그놈을 내가 y축 제한된 범위 a부터 b까지가 있는데 그놈을 y축에 대해 돌릴 거야, 이렇게. 그럼 항아리 모양이 이렇게 생기겠지? 항아리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 자, 그럼 결국에 어떤 특정한 값 내가 y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또 해당되는 x값이 등장할 거야. 그놈을 이제 x에 대한 제곱이라 쓴다는 얘기지. 자, 여기 단면적. s에 이번에 y가 되겠죠? y에 대한 함수니까. 그래서 파이에 x에 대한 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sy에 대한 dy인데 얘를 a부터 b까지 sy 자리에다 파이에 x제곱에 대한 dy다 이렇게. 요 놈을 다시 이제 y에 대한 식으로 변신시키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틀거리만 잘 기억하시면 돼. 어차피 여기 대입해서 사용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뭐 넓이에서 했던 얘기 잠깐 해볼게요. 4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요것도 잠깐 한번 보실까? 예를 들어 x축인데 요게 f고요. 요게 g예요. 네, a고요. 네, b예요. 이렇게.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부피. 그러니까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이 부분을 내가 x축을 이렇게 회전시킬 거야.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되겠지. 자, 처음에는 위쪽에 있는 f를 크게 돌리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뭐가 나타나겠지, 이렇게. 그 놈을 내가 식으로 쓰면 이거 맞니? 파이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에 대한 제곱의 dx 이렇게 쓰시면 돼. 그 놈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생기겠죠? 요만한 부피를 다시 뭐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요 부피를 다시 뭐 해주신다? 빼주셔야 되잖아. 그럼 그 부피를 식으로 쓰면 이거 맞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번에는 gx에 대한 제곱에 대한 dx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다행히 또 구간이 맞아 떨어져.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a부터 b까지 fx에 대한 제곱에서 gx에 대한 제곱이 돼서 dx가 되겠지. 이게 무슨 얘기지? 이거 위쪽 거, 이거 아래쪽 거잖아. 넓이와 조금 유사하지. 틀거리는 부피인데 위쪽 제곱에서 아래쪽 제곱을 빼서 파이만 붙이셔도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어떤 축에 대해 회전시켜도 동일한 부피값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 각각 계산해도 괜찮죠. 오케이? 위쪽, 아래쪽, 제곱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부터 우리가 좀 풀어볼게요. 4번. 자, 4번은 어떤 문제인가 한번 보시죠. 자, 곡선 Y는 얘가 있다. 요 놈이. X축 및 직선 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일단 X축 둘레로 회전시킨대요. 그 회전체에 대한 부피를 구했을 때 요 놈 뭐가 되겠냐. 이걸 찾는 거래요. 한번 해보죠. 자, 요 그래프 뭐 실제 어떻게 그럴지 잘 모르겠지만 요 실제 증가함수잖아요. 요 놈만 보시면. 근데 그 놈에 다 루트 씌운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래프가 증가를 이렇게 올라갈 거야. 무리함수도 증가할 거고 다시 한번 로그함수도 증가하니까. 참고로 이것도 하나 봐두시는 거야. 증가함수하고 증가함수를 합성하잖아. 이것도 증가함수가 돼요. 이거 수능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양수야. 1 집어넣으시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프가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괜찮아? 자, 얘가 y는 5에 대한 루트의 lnx다 라고 적어보시고 x축 및 x 이퀄 익스포넨셜이니까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 x 이퀄 2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내가 x축 둘레로 이렇게 회전시킬 거 아니야? 자, 그럼 파이의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구간이 설정되겠죠? dx죠? 여기 진짜 y제곱이 들어가는 거지? 어차피 x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로 했잖아. 그럼 이 놈을 제곱하세요. y제곱 뭐가 되니? 25에 대한 lnx 되는 거 맞아요? 25에 대한 lnx다. 자, 상수 앞으로 뺄게요. 그럼 25파이가 될 거고요. 인테그랄 1부터 익스포넨셜까지 lnx에 대한 dx다. lnx 적분하는 건 그냥 공식처럼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생각나시나? x lnx에 마이너스 x 여기 1에 1을 집어넣으시면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상수는 여러분 좀 해보세요. 그럼 부피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파이 처리하시면 금방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뭐가 되냐 봤더니 25가 정답이 된대요. 25. 이 정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5번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편 잡는 거 좀 잘하셔야겠는데 구간 잡는 것도 좀 잘해보시고 구간 잡는 게 문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곡선 y는 또 이상한 놈이 있어. 그 놈이 y는 2하고 둘러싸이는 부분. 이번에 y축 둘레로 회전시킨대. 그 놈의 부피를 구하세요. 아까랑 상황은 비슷해. 자, 한번 볼게. 자, 여기 y축이 있습니다. x축 뭐 일단 모르겠어. 자, 요 놈의 그래프가 있는데 일단 요 놈은 y절편이 얼마인가 보자. x자리에 얼마 집어넣을래? x자리에 0 집어넣을게. 그 0 집어넣으시면 얘는 1 나오잖아. 맞아요. 자, 그 다음 얘는 보시니까 증가함수 맞아? 이렇게 증가함수? 뭐 어딘가에 x축이 있겠지. 양수꼴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나. 걔하고 y 이퀄 2가 있나 봐. 여기 y 이퀄 2가 있다. y 이퀄 여기 2가 있어요. 자, 그 놈과 y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기겠네. 요 놈을 어디로 돌린다고? y축으로 회전시킨대, y축. 그러면 부피 1부터 2까지죠? 요거 1로 잡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절편. 자, 그 다음에 여기 dy예요. 그럼 이제 여기 x제곱을 써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y로 표시해야 돼. 자, 그럼 여기 잘 보죠, 여기. 자, y는 2에 루트에 x에 대한 제곱이 있죠, 이렇게. 얘를 x로 어떻게 나타낼까? 지수는 ln에 일단 쓸까, 이렇게?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바꾸고 하자.
자, 여기 2에 대한 2분의 1에 대한 x제곱이라 써도 괜찮죠?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에 대한 x제곱 지수는 ln에 대한 y가 되겠죠? 맞아. 그럼 갖다 곱하시니까 x제곱이 2배에 대한 ln y가 되겠죠? 자, 결국 여기 x제곱을 그대로 여러분이 쓰시는 거야. 2배에 대한 여기 ln y다. 그럼 이 앞으로 빼시면서 2파이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ln y dy. 변수만 바뀌었을 뿐 똑같아요. 적분하는 방식은 2파이 아까처럼 y ln y 마이너스 y 거기에 1에서 2가 되겠죠. 요거 산수 처리하시면 되겠다. 만약에 혹시 요 계산하는 게 y여서 좀 부담스러운 사람은 정적분해선 변수에 무관하니까 그냥 도로 x로 바꿔치기. 어차피 이제부터 산수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넘어가는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뭐 정답 계산하시면 20이 나온대요. 20. 뭐 계산은 꼭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 지금 시점에서 계산은 선생님이 할 게 아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6번을 또 한번 보시죠. 6번. 자, 이거 9번까지 있으니까 문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번은 또 어떤 얘기인가 한번 보자. 자, y는 lnx와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과 이렇게 돼. 자, 잠깐 이거 상식을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뭐 미분 파트에서 실제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 건데, 자, 접선에 대한 잠깐 얘기거든. 뭐 선생님 그냥 증명은 안 할게. 자, 여기 y는 x가 있는, 이거 y는 x는 그리지 말자. 자, 여기 y는 lnx. 자, 여기 y는 exponential x승이 있어요. 실제 얘하고 얘는 서로 역함수 관계는 아시지? 그래서 y는 x를 그리려다 그냥 말았어. 역함수 관계예요. 자, 원점에서 여기다 이렇게 접선 하나 날릴 거야. 마찬가지로 원점에서 여기다 이렇게 접선 하나 날릴 거예요. 이렇게 접선. 자, 그렇다면 분명히 접점에 대한 좌표들이 등장할 거거든. 여기도 접점에 대한 좌표가 분명히 있을 거야. 접점에 대한 좌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접점에 대한 좌표가 정해져 있다고. 이 정도 그냥 상식인 거야. 미분편에서 여러분 공부하고 오셨어야 돼. 얘는 2,1이 될 거고요. 얘는 대칭이니까 1,2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은 즉, 요 원점을 지나는 요 놈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분의 1의 x라고 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 얘는 y는 2의 x라고 이렇게 직선으로 정해져 있다고. 이 기울기도 여러분이 다 봐두셔야 돼. 요 상황을 일단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상식이다. 됐죠? 자, 일단 봐두시고. 자, 필기하시고 이제 다시 오셨어요. 자, 그림을 그려보죠. 저희가 y는 lnx예요.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이 있나 봐. 그럼 접선이 이렇게 되겠지, 일단. 아, 그럼 얘가 우리는 2분의 1의 x다 이렇게 한 방에 그냥 구해내시는 거라고. 됐지? 자, 이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y축으로 회전시킨다. 이렇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여긴 것 같아, 이렇게. 현재 이 점에 대한 좌표가 뭐라고? 2,1이 되는 거지. 하여튼 요 지점을 y축 둘레로 이렇게 회전시키나 봐.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세요가 질문이네요. 자, 그렇다면 잘 봐봐. 요게 요렇게가 일단 돌아가는 거지, 크게.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요 비어있는 부분을 빼셔야 되잖아, 실제. 여기 원뿔이 하나 빠진다는 얘기네. 상황 정리 되겠어? 자, 이렇게 쓸게요. 일단 인테그랄 제한 범위 0부터 1까지 파이가 되겠죠? y축 회전체예요. 요 곡선이 1번 곡선이라고 일단 할게. 그 1번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제곱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셔야 돼. 거기에서 빼기 파이에서 인테그랄의 0부터 1까지 dy인데, 요번에는 그 접선에 대해서 빼주셔야 된다고. 접선 상황이 뭔지 아시겠어? 자, 1번 곡선 축에서부터 멀어지는 쪽이 일단 더 커질 거 아니야, 회전했을 때. 축에서 또 멀어졌을 때가 회전체가 더 커질 거예요. 그 회전체에서 요 안쪽에 있는 회전체를 빼주시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식을 쓰겠습니다. 현재 요 놈이 y는 lnx거든? 실제 우리는 x제곱을 쓸 거 아니야, 이 부분에. 그럼 얘를 잘 보세요. x는 익스포넨셜에 대한 y잖아. 그럼 제곱하시면 뭐가 들어가니? 제곱하시면 여기는 익스포넨셜에 2y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잘 봐봐. 접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놈을 내가 y축에 회전하잖아. 그럼 뭐가 생기지? 이 원뿔이 생기는 거 맞아? 이 원뿔은 굳이 정적분을 쓰지 않아도 돼. 원뿔 3분의 1에
민넓이가 현재 얘잖아. 민넓이가 얘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지금 익스포넨셜이잖아.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에 곱하기 높이인데 그게 1인 거지. 이걸 바로 빼셔도 괜찮다. 그럼 이제 적분하시면 2의 익스포넨셜에 여기 2분의 쓰시고요. 0에서 1이 되겠죠. 앞에 파이가 붙은 거지. 요거 산수 처리하시면 가볍게 원하는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6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될 거고요. 계산은 뭐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 요 상황을 일단 받으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겠다. 아시겠지? 자, 7번 문제는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봐두시는 거예요. 아, 7번은 그냥 이런 상황이 있다. 조금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뭐 정석에 그런 데 다 있는 문제인데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어요. 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x가 있대요. 이게 둘러싸이는 부분을 x축에 내가 회전시키는데 잠깐 보자. 자, y는 x가 이렇게 있습니다. y는 x예요. y는 x다. 그 다음에 얘 0하고 2 지나는 거 확실하지?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1이라고 하고 여기 어딘가 2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조금만 더 크게 그릴까? 자, 그래도 한번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여기 1. 자, 2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거야. 근데 요 놈의 최소값 구해보시면 1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거든? 자, 얘 꼭지점이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겠지. 이렇게 지나게 될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조금만 더 갖다 그리죠? 자, 여기 교점 계산하시면 여기 당연히 3이 나올 거예요. 얘하고 같다고 두시고 연립하시면 0하고 3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긴 0, 여긴 1, 여긴 2, 여긴 3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얘하고 얘를 둘러싸인 부분이 여기야. 그놈을 X축에 회전시키는 거잖아. 회전시키는데 봐. 얘가 회전되면은 당연히 이쪽에 와서 이렇게 원뿔처럼 이렇게 보여. 이게 얘가 원뿔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자, 얘 회전시키면 당연히 이렇게 원뿔처럼 보이죠. 근데 그 원뿔은 이 노란색 곡선이 회전하면 위쪽에 이렇게 생길 거거든. 이렇게 뭐 이게 뭐 도토리 이렇게 머리 모양 하여튼 요 총알 모양 하여튼 요 모양에 묻혀버리게 되잖아. 원뿔이. 맞아? 그러면 축으로부터 멀리 있는 놈만 계산하셔도 괜찮은 거네. 얘는. 왜? 요 놈을 돌려버린 값이 이 원뿔 모양을 그냥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원뿔 모양을 계산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어? 자, 그래서 일단 좀 구간을 나눌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파이에 dx지. 요 함수가 누구지? 요 함수?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그놈을 제곱하는 거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를 제곱하시면 요 부분에 대한 부피가 끝난 거지. 자, 이제 다시 이쪽을 보시는데 요 놈은 회전되면 요렇게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하여튼 원뿔대 모양 같은 게 생길 거고, 얘는 회전하면 이쪽에 되니까 또다시 원뿔대에 묻혀버리잖아. 그럼 이번에는 파이의 인테그랄의 1부터 2까지는 dx인데 요 곡선만 살아남는 거잖아. y는 x. y제곱이 들어갈 거니까 x제곱이라 쓰시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축에서부터 멀어지는 놈만 살아남는다 정도 생각하시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요 놈은 이제 빠지는 거잖아, 실제. 그러니까 요거 돌린 다음에 요건 다시 빼주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좀 복잡하지만 그냥 이 정도 있다는 거야. 하나만 더 보자. 여기 한꺼번에 계산할게. 일단 여기 3까지를 그냥 쭉 한 번에 계산하죠. 3까지를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dx인데 여기 x제곱 쓰신 다음에 거기서 빼기 파이에 2부터 3까지 이 곡선에 대해서 다시 둘러싸이는 요 부분을 또 빼주셔야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에 대한 dx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가다는 문제도 있다는 건데 결국 이 부분은 선생님이 좀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부분. 묻히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바깥쪽 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서 문제 계산하시면 된다. 오케이? 그냥 산수하시는 문제인데 상황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가면 조금 그래서 뭐 그닥 중요하진 않지만 이 정도. 축에서 멀어지는 부분만 살아남는다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9번 두 문제가 남았는데 조금 중요합니다. 8번, 9번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죠. 자, 부피, 일반 부피하고 회전체. 지금 우리는 회전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원이 하나 나와 있어요. 접선이 있다. 일단 접점이 있겠죠, 여기. 당연히 수선의 반 하나 날리셔야 될 것 같아. 수직. 뭐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자,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음수인 뭐 기울기가 있습니다. 점 P에서 접하고 있다. 이때 양이 되는 것에 만나는 점을 여기 B라고 하고,
다음에 x축에 막 p 걷고 a 걷다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이 있다. 아, 조금 정확히 읽으셔야 되는데 선생님 조금 그림 키울게요. 보시면 하나 확인할 게 하나 있네요. 자, 그림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비어 있는 거야. 여기 비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요렇게 해서 여기 어딘가 접한 다음에 요렇게 쭉 가고 있는 거잖아. 요 놈을 지금 문제에서 마지막에 x축 둘레로 회전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이게 딱 자르셔야 될 것 같아. 왜? 요 부분은 원을 타고 돌아가는 거니까 요만한 모양의 뭐가 하나 생기겠지 이렇게. 반면에 옆에서는 요 놈을 돌려주시면 요 놈을 돌려주시면 얘는 뭐가 생기지? 이건 원뿔이 생기는 거지 또. 맞아? 자, 그렇다면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0부터 여기 접점에 대한 좌표를 찾으셔야 되니까 식을 잠깐 다시 보시자. 여기 원의 방정식이 x제곱에 플러스 y제곱 이퀄 4라고 돼 있고요. A점의 좌표가 여기 4,0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점피 뭐 찾죠 우리가 그냥. 반지름이 지금 현재 2 맞죠? 이 직각. 여기 4잖아. 60도라는 거 여러분 그냥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러우니까 다시. 자, 접점이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도형이 갈라지는 건 아셨어. 자, 여기 수직이 된다는 거 아셨고, 여기 2라는 것도 알았어 우리가. 여기가 4야 그림에서. 여기 당연히 60도잖아요. 60도. 맞아? 자, 그렇다면 요 놈의 값은 우리가 1이라고 단정할 수 있죠. 아, 결국에 내가 이 부분을 회전시켜야 되는데 적분 구간이 0에서 1이라는 걸 내가 확인한 거지. 아, 파이에 0에서 1까지 dx죠. 여기는 y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x축 회전체인데 그 y제곱은 누가 되는 거야? 4-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쪽에 1부터 4까지는 원뿔이 나오니까 공식 쓰지 말고 그냥 원뿔 때 공식을 이용하시라고. 원뿔 때. 아니 미안.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 3분의 1에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우리가 2, 1, 여기 루트 3이잖아요. 루트 3. 맞지? 자, 그렇다면 얘는 파이 r제곱인데 여기 루트 3에 대한 제곱이라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지? 높이는 여기 3이 되겠죠. 맞아? 이 상수 처리하시면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어렵진 않지? 계산이 문제인 거죠. 정답은 20이 된대요. 자, 이제 마지막 9번인데 9번은 뭐 체크 하나 해두시고 이 놈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건 단순하게 x축, y축에 대한 회전체는 아니에요. 자, 한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뭔가 조금 들어있죠.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상황이 이렇대. 자,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여기 1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 자, 요 놈과 x축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이 있나 봐. 여기 빗금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 놈을 요번에 어디에 회전하냐? y 이퀄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회전한대. 아, 좀 이상하네. x축, y축이 아니라 요번에 y 이퀄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회전한대요. 자, 그러면 축이 아니잖아. 축이 아니지.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야. 평행이동이다. 평행이동. 요 놈이 축에 오게끔 하려면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니?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이 상황을 다시 그림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y 이퀄 1만큼 평행이동하면 뭐가 되냐? 요 그림들이 다 따라서 1만큼씩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이죠. 그럼 1만큼 올라갔으니까 저 체크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여기 2가 되겠죠. 여기는 1이 되고. 이 마이너스 여기 되겠다. 그 다음에 y 이퀄 마이너스 1이었던 게 요 놈이 되겠지. 이렇게. y축으로 1만큼 올렸으니까. 자, 이거 그대로 한 칸씩 쭉쭉 올린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이제 요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지. 이렇게. 돌려주시면 뭐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론은 이거 맞니? 요 놈을 돌리는 거지. 돌리면 뭐가 이렇게 쭉 생길 거야. 거기서 요 원기둥을 빼주시면 되는 거 맞니? 그럼 내가 이렇게 쓸게. 파이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놈이 뭘까? 식이 1만큼 올라갔으니까 y는 2-x제곱이 되겠지. 1만큼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자, dx인데 여기 y제곱짜리잖아. 그럼 요 놈 제곱하시면 되니까 2-x제곱의 제곱이 되겠지. 얘가 y제곱이에요. 거기에서 원기둥을 빼시는 거야. 원기둥. 요 반지름이 1이잖아.
하나 올라갔으니까. 그럼 파이의 1제곱에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이해되는 거 맞니? 이렇게? 원기둥의 높이 2가 되겠죠. 맞아요? 얘는 산수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이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4승에 마이너스 4x제곱에 플러스 4 여기에 대한 dx가 있어요. 계속 볼게요. 우함수지? 0 쓰시고 여기 2배 쓰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자, 뒤쪽에 있는 놈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죠. 마무리 산수 앞에 2파이 있고요. 적분 들어갑니다. 자, 5분의 1에 대한 x 5승, 자 3분의 4에 대한 x 3승 플러스 4x 거기에 대한 0에서 1이죠. 거기 마이너스 2파이다. 자, 2파이, 자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4 마이너스 2파이. 맞아요? 2파이 묶어내시고 마무리 산수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 1 들어가니까 이게 플러스 3이 되겠죠. 맞아요? 자, 통분해보죠. 얘 계산하시면 이게 15분의 여기는 5가 될 거기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자, 그럼 얘 계산하시니까 15분의 3이 되지. 3 미안. 자, 뒤쪽에 3이 있는 거죠. 그럼 얘 계산하시면 15분의 여기 17이잖아. 얘는 15분의 여기가 얼마가 되니? 15분의 45가 되나요? 자, 그럼 얘 더해 주시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15분의 얼마가 되지? 잠깐만, 여기 산수 한번 더 할게. 다시요. 2파이. 여기 15분의 3 마이너스 15분의 여기 20 여기 플러스 4. 그럼 얘하고 계산하시면 여기는 15분의 마이너스 17. 괜찮니? 자, 거기다가 요거 얼마지 이거? 15분의 여기 60이 되나요? 그러면 얘하고 산수처리하시니까 15분의 43. 그 요 앞대가리 계산하시면 여기 일단 얘가 15분의 86파인데 거기에서 얘를 뺄 거잖아. 2파이를. 그럼 얘가 15분의 30파이거든? 아, 결과적으로 15분의 56파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답이 1번이 나올 거예요. 일단 마지막 문제는 약간 독특하지. 축이 아니야. 축이 아니면 여러분은 평행 이동을 생각해서 그래프를 올려서 계산하 또 아래로 내릴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보내보시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큰 틀은 일반 부피하고 그냥 회전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 두 가지를 구분하시되 회전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바로바로 틀에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다. 오케이? 요 정도 좀 구분하셔야겠죠? 만약 이게 X축 회전체라면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dx인데 여긴 반드시 y제곱이야. 그래서 도로 x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그런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 오케이? 자, 나머지들은 뭐 노가다니까 여러분이 좀 산수 처리하시고요.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속도, 거리 마지막 파트가 남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